본 영상은 사라져가는 정읍지역의 농경문화 관련 솜씨를 지닌 마지막 보유자들을 제작 기록하고 정읍지역 솜씨 있는 분, 달인을 발굴 조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 영역 확대와 관광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분류는 의류, 생활, 예술 등의 주제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읍에 솜씨 있는 분, 명인들을 만나보실까요? 아홉 살 때부터 시작된 이 일은 80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옛적부터 우리 아낙네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정읍 살려면 애덕리 박옥자입니다. 지금은 참 편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박옥자 장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나 시방 80살인 게로 내가 9살 먹어서부터 이렇게 배워갖고 있지. 삼배를 만들어내기까지 과정을 함께 보시죠. 이것을 껍데기를 벗겨 이렇게 감아갖고 째야요. 이렇게 감아갖고 하나 썩 찢어. 이제 이놈을 이제 삶아갖고 있어갖고 이렇게 입으로 이신다는 것이요. 이서 입으로 이렇게 갈매를 타서 이놈을 이서 이렇게 뼈 쪽은 이선 게 이렇게 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벌려요. 그래야 요렇게 넣어서 그렇게 싹 비벼요. 여기도 잘 못 비비면 못 써. 이렇게 해야 이서지지. 저거 하려면 신들을 1년 내에 갖고 놀아야 해요. 이렇게 감아갖고 이렇게 휘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가락이요. 이제 또 여기다가 밀이요. 그게로 요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이 펼치요. 우구로 한번 밑으로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한번 우구로 한번. 간단하게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과정이 허리가 꼬부라질 정도로 고단한 과정입니다. 직접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던 시절 두루마기, 적삼, 치마, 저고리 등의 옷이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와 인내의 결실이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박옥자 어르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정읍의 명물 재래시장, 일명 구시장 안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이곳에 장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바로 이곳 유행 양복점입니다. 어떤 옷이든 달인의 손끝에서 척척 만들어집니다. 미적 감각과 야무진 손매무새로 만들어내는 최인성 장인. 스무 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습니다. 오래된 재봉틀과 그 곁에는 재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저거고는 배고픈 시절이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어. 그때는 보통 10년 넘게 배워야 돼. 차,
몸 재는 치수하고 잘 맞게만 하면은 뭐 틀림없이 주의는 없어요. 그전에는 손으로 전부 꾸며서 가봉을 했어요. 그냥 옷을 만들어 이렇게 입혀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옷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놈을 입혀보면 최고 잘 맞아요. 이게 바지 주름 넣는 거. 이게 이제 호주머니 만드는 거. 올 풀어지지 말라고 이 가르기 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라주면 이렇게 쳐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옛날 구형. 이런 바지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이렇게. 고객에게 어떤 옷이 맞을지 고민하며 천의 소재를 고르고 재단하면서 정성과 마음을 기울입니다. 유행제복사가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아직은 정정하니까 나는 80살 먹어도 내가 헐란다고 나는 능력 있어요. 지금도 자신이에요. 대량 생산이 아닌 전통 방식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옷을 만들며 재래시장 안에 온기를 불어넣는 장인 최인성 씨를 만나봤습니다. 한결같이 수작업을 통한 수고와 정성스런 기술을 통해 인생의 옷을 지어가는 그의 길을 응원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절약과 근검정신은 조각보에서 시작됩니다. 소탈함과 근검절약에서 풍류와 멋을 여인들의 일상생활이었던 조각보. 지금도 이정자 장인은 이 조각보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각보 같은 거 수공예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이정자입니다. 교복 마친 거를 여벌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가 배를 떠다준 걸 그대로 재단해가지고 바느질을 옷을 해 입은 것이 시초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바느질을 하게 됐는데 바느질은 한 거 짜투레기 그래서 조각보요. 지금부터 조각보 만드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쓰다 남은 자투리 헝겊 속에서 원하는 색깔과 형태를 생각해보고 무엇을 만들지 결정한 후 재봉질을 시작합니다. 실과 천에 맞는 북실로 솔기를 가늘게 3번 시접 처리합니다. 시접 처리는 깔끔하고 표나지 않게 합니다. 정성과 수고, 예술로 만들어지는 조각보. 스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 제가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게 문빨, 햇빛 가리개. 그럼 이거 덮는 걸 뭐라고 해요? 다포. 운수저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농에다 이렇게 딱 걸어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당신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 버려질 운명이었던 가지각색의 보잘것없는 조각을 모아 나름의 예술적 가치를 천을 통해 그려내면서 희열을 느끼니 멋과 흥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솜씨 있는 분은 50년 동안 수제 모자를 연구해온 영진모자점 이종태 장인입니다. 50년 동안 모자 제작 한 분야에 외길을 걸어온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으로 지난 2008년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모자 부분 장인으로 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상점 안에는 각양각색의 모자들이 칠이 벗겨지고 손때 묻은 세대의 재봉틀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모자 제작은요,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일찍 배웠어요. 16살 때 지금 현재 53년째 됐어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후계자가 양성하는데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렇게 닝기를 꺾고 다니는데 힘들어서 닝기 모자를 만들었어요. 닝기를 여다가 끼면은 운전도 할 수 있고. 수제 모자의 솜씨달인으로부터 모자를 만드는 모습과 미싱자수에 대해 살펴볼까요? 미싱자수는 재봉기를 사용하여 놓는 자수로 양복의 네임을 비롯하여 손수건, 블라우스, 한복 무늬, 의복의 원포인트 자수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사라져가는 고유한 향토 문화를 발굴, 보존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큰 유산이며 새로운 문화 창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때 이 밤에는 위세를 떨쳤던 보천교와 더불어 직물공장도 50여 군데 넘게 성행했었는데요. 지금은 쇠퇴되고 중소공장 10여 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현대화된 공정도 있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물공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반면에서 살고 있는 신용근입니다. 이 섬에 50여 년 근무했고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이곳은 배 매는 공정으로 옛날 어머니들이 배 짜는 이치입니다. 쉼없이 손으로 북을 받고 넣으며 바디집을 치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작으로 기계는 쉼없이 움직입니다. 현대 공정에서는 사이딩 공정으로 500올을 하고 다시 500올 7개를 한 덩어리로 풀먹이고 섞는 작업을 하는데 이곳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400올에 바로 풀을 먹이고 건조시키면 감아줍니다. 이것은 다시 옆 공장으로 옮겨져 풀과 염료를 섞은 후 말리면서 삼배가 완성이 됩니다. 예, 이 밤에 섬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 혼과 내 정신이 깃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우리네 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점차 산업이 발전하니 공장화되어 가고 사람들도 변해갑니다. 녹차 많이들 드시지요? 혹시 빈속에 녹차를 드시지는 않는지요? 녹차에는 카페인이 많아 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할 게 다식입니다. 차와 함께 먹어야 하는 다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업예명원 원장 박형숙입니다. 저희 예명원에서는 한국의 전통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특히 차문화를 연구 보급하면서 정읍의 자생차를 보급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규방 다래법 중 다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차 다식과 송화 다식, 흑임자 다식입니다. 이 반죽은 반드시 꿀로 해야 합니다. 녹차 다식은 녹차와 쌀가루, 송화 다식은 송화가루로, 흑임자는 곱게 빻은 흑임자로 합니다. 익반죽한 재료를 다식판에 넣고 손으로 꾹꾹 잘 눌러줍니다. 예쁜 모양이 만들어졌지요. 여기에 대추를 돌려 깎아 긴발에 말아
대추마리를 만들고 곶감도 이같이 하여 곶감 호두마리를 만듭니다. 단감도 1cm로 깎아서 장미꽃 모양을 만들어 내놓습니다. 따뜻한 물을 다관에 붓고 찻잔도 예열하여 뜨거운 물로 차와 함께 다식을 먹으면 됩니다. 하동이나 보성에 밀리지 않고 정읍의 자생차를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줬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나라를 동방 예의지국이라 불렀습니다. 현 시대는 어떤가요? 아름답고 자랑스런 우리의 예의범절이 달의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가길 바랍니다. 구시장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뻥이요? 뻥이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 하얀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배고픈 시절 간식거리가 없던 때 즐겨 먹던 순수 먹거리 뻥튀기.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뻥튀기. 요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튀밥 튀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저도 서울에 살다가 귀농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이 좀 힘들다고 이걸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한 게 괜찮네요. 해보니까. 뻥튀기의 재료는 보통 곡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주 먹게 되는 옥수수, 쌀, 보리, 콩, 떡대 등이 주 재료가 됩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손님이 더 많은 편입니다. 곡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15도의 압력과 적당한 온도에 의해 곡물이 팽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뻥 하며 튀겨지는 원리입니다. 깡통 하나당 1.4kg의 곡물을 담아 15분에서 20분 정도 돌리면 맛있는 군것질거리가 생깁니다. 겨울에 이제 성수기 찌개는 뻥이요. 제일 즐거운 게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진짜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어르신들, 아이들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거리인 뻥튀기. 시장 안에 사람 냄새, 뻥튀기 냄새로 정겨운 시장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자연 일해 한자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23가지 자연산 약초를 온기에서 48시간 이상 달여 맛이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정읍의 쌍화차를 소개합니다. 저는 정읍 숙지왕으로 쌍화차를 만들고 있는 김세명이라고 합니다. 쌍화차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보시죠. 지금은 23가지 한약재로 정읍 숙지왕을 넣어서 쌍화차를 다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지금은 질그릇인 옹기에다가 24시간 또는 48시간을 다리고 있습니다. 남자의 상징, 남자의 힘, 복분자. 이게 쌍화차에 들어가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약재가 있는데요.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도 얘기하는 동충하초입니다. 정읍의 가장 유명한 새까맣게 보이는 숙지황이라고 합니다. 이 재료를 개근을 한 후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로 48시간 이상 달여 보자기에 받쳐 걸러주면 됩니다. 향후 10년 또는 100년이 지나가도 정읍쌍화차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생각나지만 여름에도 별미로 먹을 수 있는 정읍의 쌍화차가 명품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24절기 중 22번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동지입니다.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팥죽을 먹지요. 예로부터 악귀를 쫓고
애경사가 있을 때 팥을 이용해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네, 저는 정읍에 내려와서 9년째 오곡 새알팥 쪽을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 김경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방앗간 떡집을 했기 때문에 이 곡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걸 오곡 새알팥 쪽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오곡 새알팥죽을 같이 만들어 보시죠. 새알심은 5가지 곡류인 찹쌀, 맵쌀, 수수, 흑미찹쌀, 현미찹쌀로 맛이 더 고소해집니다. 그리고 쌀을 불려서 6번 정도 빻아줍니다. 반죽할 때 물은 반드시 정수된 물로 하며 50도씨로 익반죽합니다. 팥죽에서 팥은 생명입니다. 국내산의 품질 좋은 팥으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긴 정제 과정을 거친 후 팥을 끓입니다. 이렇게 팥 하나를 삶는데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작은 음식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을 오래도록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뵐 때 큰절을 하고 신랑 집안의 새 식구가 되었음을 고하는 의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패백입니다. 이 패백 음식을 아주 잘하는 솜씨장인 우명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옹동면에서 패배하는 우명애입니다. 제가 패배 배운 선생님이요. 저 올해 한 4, 50년 하는 분이에요. 정읍도 수강생도 많고 그냥 수상도 많이 했어요. 음식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백 음식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지요. 시아버지께 올리는 대추와 밤은 종족 보존과 다산, 절개와 장수를 상징하고 시어머니께 올리는 육포에는 고기를 한결로 저미고 정성스럽게 뒤적이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절판은 하늘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숫자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 위주로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한다니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패배 보시고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한국만의 아름다운 혼례 문화인 패백. 우리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이어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정읍시 산회면에는 김치,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의 달인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바로 유상수님. 김치는 맛있어요. 자가. 이른 아침부터 김장을 담그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250포기 김치는 이나모녀 자녀들과 주위 이웃들과 나눈다고 합니다. 저희는 미원 같은 거 안 넣고 설탕도 안 넣고 효소를 내서 한 2, 3년 뒀다 해요. 이거를 발효시켜가지고 1년을 놓아두면 그 설탕기가 있는데 한 5년 가면서 우리 애들을 주기 때문에 맛있게 담는다고 다 담는데 김치 달인 최고 기분 좋습니다. 맛있는 거 보고 어이구 너무 크다. 최고야. 김치 최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먹었던 고급 간식 약과. 정읍 향토 음식 품평회에서 약과로 우수상 대상을 차지한 솜씨 좋으신 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약과를 한 40년 동안 하고 있는 박춘성입니다. 먹을 간식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연구가 되고 또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이 안에는 10가지 이상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죽하여 24시간 숙성을 시킵니다. 그 후 밀대로 여러 번 밀어서 크기에 맞춰 썹니다. 그리고 비닐에 겹치지 않도록 잘 넣어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 기름 180도에서 튀겨냅니다. 이걸 건조시킨 뒤 물엿에 묻혀 깨를 뿌리고 박스에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좋은 재료와 품질로 만들어진 약과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어릴 적 졸업식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고급 음식 자장면. 거기에 손으로 직접 뽑은 수타면은 맛이 일품입니다.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면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수타면 만드는 방법 함께 보시지요. 30년대 수타면을 만들고 있는 양재철입니다. 물과 소금, 밀가루를 적당량 넣은 다음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두드리는 작업인데요. 오른손으로 한쪽 끝을 잡고 위로 들었다가 작업대에 힘껏 내리칩니다. 다시 반죽을 반으로 접어 오른손으로 잡고 내리칩니다. 이렇게 반죽을 하는 이유는 기포를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반죽고기입니다. 길다랗게 만든 반죽의 양끝을 두 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왼손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면을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면 뽑기를 합니다. 작업대에 전분을 뿌려놓은 후 반죽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떨어주면서 면을 길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128가닥의 면이 만들어집니다. 손님들이 와서 가장 맛있게 먹고 가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하나의 밀가루 덩어리가 사람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한 끼 식사가 되기까지 달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손맛과 정이 느껴지는 정음 먹거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타면 최고예요. (45년) 동안 솜틀집을 운영하시는 이영만 달인. 경업에서 솜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만입니다. 현재 4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작업 중 하나가 솜 트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화솜을 넣은 이불 한두 채 정도는 다 소유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솜이불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종영님이 옛날에 이걸 하고 있는데 군대 제대 후 종영님 권유로 이걸 계속 시작했죠. 이 목재로 된 건 전국에서 아마 우리 집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솜 트는 기계 중 이렇게 오래된 기계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조면기에서 목화씨를 뺀 후 복식 타면기에 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달인만의 노하우로 솜의 크기를 만들어냅니다. 목화솜의 크기대로 속삭개 위에 목화솜을 두 겹으로 밀리지 않게 겹쳐줍니다. 그리고 비닐에 잘 싸서 넣어놓고 재봉질하면 됩니다. 우리 집 한 대밖에 없다고 하더라. 이 전국에서 이 재래식이 목재로 된 것은. 지금은 이거 벌이가 없으니까 누가 전통 이어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이제 하다 그만하면 이거 박물관에나 기증해야죠. 뭐.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이지만 이영만 달인은 일의 자부심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빨강색, 파란색, 흰색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인볼.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 표시. 눈치채셨죠? 바로 이발소입니다. 네, 정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발소 종사한 지가 56년 됐던 조동호입니다. 정읍 이발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동호 달인을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배고픈 시절 남의 집살이를 하며 배우게 된 이용원 일. 이것은 진짜 옛날식 그대로예요. 내가 손님의 머리를 깎아서 손님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은 내 직업이 버릴 직업은 아니구나. 즐겁게 일하시는 조동호 솜씨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은 건강하십니까? 아픈 신발은 다 이리 모여라.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신발과 늘 함께하시는 국조 씨를 소개합니다. 성읍에서 30년 동안 구두 수선업을 하고 있는 국조입니다. 이제 아버님이 양화점에 가서 이 기술을 배우라고 했었지요. 그때가 27살인가요? 기본적으로 광택, 굽가리, 수선 등 신발에 관한 한 척척 처리해 나가십니다. 못 쓰는 제품을 제가 쓰게끔 고치를 주잖아요. 그런데도 보람을 느끼죠. 오늘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명절 잔칫날 엄마 치맛자락 잡고 떡방앗간에서 보고 맛보던 길고 새하얗던 정겨운 가래떡 한 가닥. 귀농을 한 후 우연치 않게 떡방앗간을 운영하게 되고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꽃보다 젊으신 김은정 달인을 소개합니다. 거의 손님들이 다 불려가지고 오세요. 오시면 쌀 빻아서 이제 물, 소금, 설탕을 조절해서 넣고요. 10분 정도 떴다가요. 위에까지 다 익으면 덮어서 5분 정도 더 뜸을 들여요. 그러면 이제 떡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거든요. 그거를 기계로 이제 가래떡을 뽑는 거예요. 가래떡을 뽑아서 이틀을 말리면요. 기계에다 썰면 이쁘게 썰려요, 떡국떡이. 상가주택 하나 짓고 싶어요, 여기다가. 1층에는 방앗간, 2층에는 집. 누군가를 생각하며 손뜨개질할 때의 기분을 아시나요? 그 행복한 기분으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모자와 옷을 솜씨 좋게 만들어 나누어주는 이화자 달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자라고 합니다.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겉뜨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실을 꼬아줍니다. 그래서 먼저 짠 곳에다가 한번 꽈서 주면은 이런 무늬가 나오거든요. 하루 2시간을 투자하여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남편의 색소폰 소리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40여 년) 동안 정미소를 운영했던 김종성님을 통해 자동화된 종합 미국 처리장에 밀려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농촌의 정미소를 찾아보았습니다. 40년 이상 됐어. 아, 그래요? 7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하려면 벼를 이제 이쪽에 투입을 해요. 승강기를 타고 벼가 올라가서 종합 석발기로 이제 투입이 돼. 거기서
지금은 위곡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위곡 종합 처리장에 밀려 몇 년 전부터 정미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농부의 삶 속에서 낙과 칼을 갈아오신 이상열 달인.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농촌의 정통생활. 오랜 세월 동안 농부의 삶 속에서 낙과 칼을 갈아오신 이상열 달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안쪽이고 예예. 이쪽은 겉쪽이요. 예예. 숫돌에 물을 뿌립니다. 낫의 안과 밖을 확인하여 숫돌을 낫의 날 위에서 왕복으로 움직입니다. 안쪽을 많이 갈고 바깥쪽은 수평이 유지될 정도만 갈아줍니다. 낫의 날 확인을 위해 날 위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봅니다. 이야. 이거. 정읍에서 가볼 만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로 송참봉 조선동네입니다. 수많은 TV 프로그램에도 등장한 곳이며 옛날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어서 마치 조선시대로 온 듯한 착각이 듭니다. 이곳에 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장작패기의 달인 박동일 씨입니다. 박동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나무 자르고 나물 패는 거, 뽀개는 걸, 불 떼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동네 마을을 총괄 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와, 정말 대단하죠? 이게 쉬워 보여도 달인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많은 노력과 반복. 선이 능숙하게 올라야만이 이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이런 장작 패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 손님들이 많이 오고 즐겁게 가실 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참봉 조선동네 화이팅! 잊혀져가는 장작을 힘차게 내리치는 그 모습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 김치가 있죠. 이 김치 안에는 반드시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춧가루가 되기 전 고추를 파는 곳에는 반드시 이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상동에 사는 오정이라고 합니다. 이 고추꼭대기 딴 지는 한 30년이 넘었어요. 저는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이 고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십수년을 하루같이 그렇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조금은 편해지고 식탁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사대째 가업을 이어가며 점점 사라져가는 조상의 얼을 전통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는 국악기 제작의 달인 서인석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2호로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는 서인석입니다. 전통 국악기 제조의 명가인 전승명가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며 1대 서영관 명인으로부터 2대 서남교 명인,
3대 서인석 명인, 4대 서창호 명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승장을 맡고 있는 서인석 3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1위의 2호 악기장입니다. 정읍의 장구가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점은 장구통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구는 3도막, 5도막의 나무 토막을 깎아붙여 통을 연결하는데 정읍 장구는 하나의 통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겉 작업을 기본적으로 좀 할 겁니다. 이게 이 정읍장구가 유명한 것이 그거거든요. 원통으로 만드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숙성을 시키면 나무는 더 단단해지고 소리가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은 원통을 그대로 다 파서 만드는, 말 그대로 이제 성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서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국악기 제작의 변모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악기 메인 서인석 화이팅! 전승명가 화이팅!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조그맣지만 큰 일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장이겠죠? 정읍에서 인장업을 한 56, 7년 한 김경배예요. 3대를 통해 100여 년을 이어온 수제 도장의 명인 김경배 씨를 소개합니다. 2.5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정갈한 복장의 노신사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네. 한눈에 봐도 몇십 년은 된 책상과 그 위에 놓여진 도구들, 아주 오래된 에어컨, 이 모든 것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우리 외삼촌이 이것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와서 여기서 배웠죠. 배우고 한 55, 6년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 이듬해 와서 시작했으니까. 막도장이라 갖고 이제 제일 싼 거 아크릴로 이것이 보통들 중간쯤 되고, 이건 이제 대추나무로 만든 건데 이거 참 단단하고 좋아요. 최고 좋은 건 이제 상한데 이런 것은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물소뿔인데 그 뿔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걸 해서 돈을 벌어서 애기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거죠. 뭐 이 업이 사양되지 않고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업을 이어서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지만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몸 건강히 이 직업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할 거예요. 도장에 형형색색 옷을 입히는 김경배 명인. 우리 전통을 지키는 느림의 미학이 이어져 가길 기대해 봅니다.
액자, 병풍, 족자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표구입니다. 서화를 보존하기 위해 얇고 질긴 종이를 밀착시켜 안감을 대는 일이 표구인데요. 오늘은 표구업을 하시는 추명선 장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읍에서 포구사 한 지가 45년 되는 저 이름은 추명선입니다. 문자로 댕기다가 갑자기 남동생이 포구사 하다가 사정이 돼갖고 제가 해갖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표구 종류 중 배접 작업이 제일 까다로운 족자 표구의 제작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이류와 풀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묽은 풀로 한지를 사용하여 배접을 합니다. 족자는 반드시 그늘에 말려야 합니다. 색조의 구성이나 좌우 비례를 보면서 적당히 재단하고 색선의 색을 결정하여 단을 붙입니다. 그 후 비단을 댄 후 6번 배접합니다. 건조된 상태에서 옆단 정리 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양초질로 마무리하여 봉주머니를 달고 온 배접 후 봉을 넣고 간격을 잘 맞춘 후 장석 및 끈을 달아줍니다. 포구사 그때는 애들 키우라고 하는 거 좀 일이 좀 저기 있어갖고 좀 덕분에 많이 저기서 애들을 가르치고 또 딸도 대학교까지 가르쳐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일에서는 최고 고급 일이에요.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추나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안에서 하는 것이 남 부럽지 않은 직업이었지만은 일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일이 없으니까 조금 애로가 많이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모든 일 중 최고급 일로 자부하며 오늘도 즐겁게 일하시는 추명선 장인.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표구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후계자를 양성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기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정읍에 이제 참 포구사 전통을 이제 없어지는 전통을 위해서 제가 아직까지 죽는 저기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선조들이 쓰던 멋스러운 가구. 이 가구 안에는 어쩐지 비밀스런 물건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이조 가구 함께 만나보시죠. 이조 가구를 만들면서 이 공방을 지키고 있는 박영식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시는 분들이 옛날 거를 좀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만족을 느끼고 손님들마다 좋다고 하니까 손님이 좋다고 할 때가 제일 매력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니 서랍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과정을 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종나무로 스카치 작업을 합니다. 옛날에는 실톱으로 잘라내야 하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었죠. 사포질을 한 후 본드칠을 합니다. 타카 작업을 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을 때는 대패질을 합니다. 각진 모서리는 둥그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오동나무로 서랍을 만듭니다. 만드는 기간은 3일 정도 걸립니다. 칠도 5-6번 정도 칠하고 말리고를 반복합니다. 하나의 뭉뚝한 나무가 사람의 손을 거쳐 보기 좋고 쓰임새 좋은 물건으로 거듭나기까지 정성과 수고로움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장인의 솜씨가 후대까지 잘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맑고 단아하면서도 이리도 애달플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대금만이 낼 수 있는 소리, 마음을 울리는 소리,
대금을 만드는 신사차 장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에서 40년 동안 대금 만든 신사차입니다. 우리 선배님 한 분이 그 피리 하나를 갖고 왔어. 그 형님 이거 어떻게 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도리파수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내가 텔레비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거 나오던데 그것이 뭐 퉁수라고던가 옛날에는 퉁수라고도 많이 했거든 이것을. 아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아래랑을 이제 뱄어요 이제 내가. 대금은 대부분 쌍골죽을 사용하여 만들고 자연산 대나무를 주로 겨울에 채취하였습니다. 채취한 대나무를 일정 기간 말린 후 불에 구워 진액을 뺍니다. 휜 대는 곱게 펴줍니다. 그 다음 내경을 뚫습니다. 먼저 대나무를 돌려가면서 구멍을 뚫을 면을 정하고 먹줄이나 연필 등을 이용해 취구, 칠성공, 지공, 천공을 뚫을 자리를 표시합니다. 모든 구멍이 정확히 일직선상에 오게 해야 합니다. 내경을 붉은색 페인트로 마무리합니다. 라일론 실로 관을 감습니다. 갈대를 수평으로 잘랐을 때 안쪽 벽에 형성되어 있는 한 겹의 막인 속청을 천공에 붙이면 대금이 완성됩니다. 지천년, 견오백, 비단은 500년을 가고 종이는 1000년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지만의 보존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말이겠죠. 이 한지를 같이 만나보시죠. 저는 정읍에서 한지공예를 하고 있는 한진숙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한옥에서도 살았지만 저희 엄마가 시집올 때 해오신 삼합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지공예를 시작하게 됐고, 한지는 일단은 가볍고 질기고 그다음에 은은한 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향을 선호하잖아요. 단단해요. 그럼 이 한지 삼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문양을 재단하고 자릅니다. 본드로 칠하고 초배지로 입힌 후 말려서 색한지를 입힙니다. 좀 더 많이 이렇게 하면 오방색이 다 들어가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조금 오면 아까 여기에 까만색이 없으면 녹색하고 겹치고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작업 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한지. 그만큼 견고하고 질기며 가볍고 단단합니다. 또한 은은한 먹과 물리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이 한지를 다양한 방면에서 빛날 수 있도록 소중히 가꾸어 갑시다. 이번에 소개하는 솜씨다리는 42년 동안 액자 제작을 해온 정주액자의 김병종 장인. 42년 동안 액자를 만드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로 나온 액자들. 정말 멋집니다. 오늘 액자로 만들 재료는 이 나무. 이 조각조각 나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액자로 변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가졌다고 봐요. 제 적성이 안 맞는지 뭐가 하다가 회사도 들어갔다가 뭔 회사가 부도나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나오기도 여러모로 안 맞았는데요. 이 액자를 만들면서부터는 그 실증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잘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깎고 깎고 또 깎고. 하지만 이 과정은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의 과정. 엄청난 노력 끝에는 아름다운 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태가 갖춰진 액자는 마지막 단계, 바로 꾸미는 단계에서 예쁘게 옷을 입습니다.
액자는 시각적인 표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모든 사진이 아름답게 담기기 위한 액자를 만드는 김병종 장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추억을 담은 액자 속의 사진. 시대에 뒤처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액자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추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초가 지붕 위에 둥근 달이 떠 있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집신, 삼태기, 망태, 가마니, 멍석, 옹둥이, 집방석 등 옛 생활용품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신태인 북부 노인 복지관 일자리에서 지풀공예 담당 제작하고 있는 팀장 이문기입니다. 짚을 손으로 꼬아 만든 새끼줄이 기본이 되어 배 짜는 것처럼 씨줄과 날줄로 가로 세로 엮어갑니다. 높이와 크기 그리고 간격에 따라 잘 맞추어 두 겹으로 튼튼하게 만들면 됩니다. 곡식 담는 용도에 따라 소쿠리, 옹퉁이, 방석 등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취미 생활로 또 옛날에 우리 그 공예를 또 이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곡식 담고 곡식 같은 거 이제 그때 옛날에는 그 나라 없을 때 탈곡기 있을 때는 이걸로 다 퍼담아가지고 가만히 담고. 그 퍼서 담아서 버리기도 하고 또 담아서 보관도 하고 운반도 하고 아주 그 최고 다목적이에요.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곡식, 과일도 담고 과일, 뭐 고구마, 감자, 뭐 수수, 뭐 좀 넓은 옹퉁이. 아니 옹퉁이는 똑같은데 조금 넓은. 넓게도 하고 작은 것도 옛날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니까. 맞아. 방석 깔고 앉는 방석. 근데 그거 어디 가서 앉아요? 아 마룻바닥, 땅바닥 아무데고 깔고 앉는 것이기 때문에 물만 안 닿고 건조한 데다가 보관만 잘하시면은 후세까지도 쓰는 이게 생활 도구가 되겠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봄이 올 때까지 새끼를 꼬고 멍석도 엮고 가마니를 짜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생활용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지풀공예를 통해 배워가길 바랍니다. 정읍 신태인 지풀공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상을 울리는 자연의 소리. 너무나도 좋은 소리인데요. 어디서 들리는가 해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만난 한 사람. 국악기를 만드신다는 이분. 국악기의 명장이신 안영석 선생님입니다. 국악기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파는 지금 이제 그 악기의 위판, 위판이라고 하고 국악기를 만드는 방법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악기를 크기에 맞게 자르는 제재에서 시작해서 실외에서 눈비를 맞으며 3년간 건조를 시킨 후 실내에 옮겨 통풍이 잘 되게 쐐기를 끼워 넣어 건조를 시킵니다. 이제 바닥판인데요. 악기 바닥판 쫄대기라고 하는데 이걸 교체를 해서 이 속에 있는 공명통을 음이 나올 수 있게 공명통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 지금 자연 건조가 한 거의 20년 이상 된 거라 뻗어지고 우물어든 것을 악기 형태에 맞는 곡선을 만들기 위한 대표 작업, 1차 작업이죠. 그 다음은 겉면을 깎고 다듬는 대패질을 거치고 줄구멍을 만들어준 후에 각 악기에 맞게 줄을 걸어준 후
기러기 발 모양처럼 생긴 안쪽으로 음정을 맞추면 끝입니다. 근근히 만들었어요. 근근히 만들었는데 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 마음이 편해. 국악기는 무엇보다 연주자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세상을 울리는 자연의 소리를 담는 국악기 명장이 있었기에 완성된 자연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남이 연주자들이 들으면 요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원백 마을 당산제 총무를 정읍시 칠보면 원백 한 마을에서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300년 마을 전통 당산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농악대회, 흥겨운 풍물소리와 함께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할머니 당산의 재물을 전설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칠보 원배감 당산제는 300여 년 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전해 내려오는 풍속 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300년) 넘게 재현되고 있는 정읍시 산회면 정량리 정량골 당산제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읍시 시립농악단의 흥겨운 풍악을 시작으로 고장의 태평과 성대를 기원하기 위한 민족의식이 이어졌습니다. 남녀가 어우러진 대형 줄다리기, 지신밟기와 달집 태우기, 소원 빌기 등 다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진풍경을 선보였습니다. 정량골 줄다리기 당산제가 지역에 사라져가는 전통 세시풍습이 되지 않도록 보존 정신을 살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정성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정읍 천변에서 보름굿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름굿은 새해 새 희망을 기원하며 시민들이 불을 지핌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만월제라고도 하는 보름굿은 보름날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로서 정월 보름날 자정에 하고 끝냅니다. 사라져가는 농경문화 속에 녹아있는 솜씨 달인들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달인들은 여러분 곁에 가까이에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정읍 지역에 더 관심이 생기고 전통 문화를 사랑하게 되는 자그마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